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드원 세무에게 김재상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재미있는 소득세 절세 이야기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같이 생각해 볼 주제는요, 프리랜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주변에서 좀 보셨을 거예요. 성실신고 대상자 이 두 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프리랜서와 성실신고 대상자한테는 어떤 소득세 문제가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프리랜서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리랜서인데요. 세법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 세법은 모든 업종을 다음에 세 가지 업종으로 구분을 합니다. 가, 나, 다라고 해가지고 업종들이 쭉 이렇게 있는데요. 가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도소매업이에요. 가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도소매업.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소매가 약국하고요. 그리고 편의점 같은 그런 데가 이제 도소매점이거든요. 그리고 나군, 중간에 있는 나군에서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 제조업하고 숙박 및 음식점, 식당들 있죠. 그래서 제조업하고 식당, 그리고 건설도 여기 안에 들어갑니다. 건설, 그리고 정보통신업, 뭐 이런 업종들. 대표적인 게 제조업하고 식당들은 나군에 속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군에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전문과 기술 서비스업. 우리 보통 이제 프리랜서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거의 다군에 속하고요. 그 안에는 뭐 학원, 교육 서비스 같은 학원도 여기 안에 들어가고 모든 웬만한 무슨 경영 컨설팅 이런 것들도 다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법은 업종별로 이렇게 가나 다로 구분을 하는데요. 이거를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조금은 느낌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 옆에 있는 기준 경비율 대상자하고 단순 경비율 대상자라고 하는 게 있죠. 요것 때문에 이 업종별 금액을 조금은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프리랜서한테만 국한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프리랜서 다군이죠. 기준 경비율이냐 단순 경비율이냐를 나누는 기준 금액은 얼마예요? 2,400. 한 달에 200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회사를 다니다가 뭐 퇴근해가지고 쿠팡 이츠나 이런 배달 플랫폼에서 배달을 해요. 또는 뭐 잠깐 대리운전을 할 수도 있겠죠. 다 프리랜서는 다에 속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1년 내내 돈을 벌어가지고 2,400만 원이 넘는 경우랑 넘지 않는 경우랑 무슨 차이가 있냐면 경비율 차이가 있어요. 기준 경비율이 되면 몇 퍼센트 안 빼줍니다. 한 10%, 15% 이렇게밖에 안 빼줘요. 내가 100만 원을 벌으면 15%만 빼주고 나머지 85만 원은 과세가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어떻게 보면 2,400만 원을 더 벌려고 하면 확 더 벌고 그냥 애매하게 2,400만 원 살짝 넘기게 버는 거는 별로 가성비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랜서 하실 때는 1년 매출이 얼마가 넘지 않도록 한다? 2,4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유리하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을 벌었다. 그럼 2,400만 원 아래잖아요. 1,000만 원을 벌면 단순 경비율 대상자는 어떻게 해주냐면 거기서 무려 64.1%를 빼줍니다. 내가 1,000만 원을 벌었는데 64.1%를 뺀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35.9%, 약 36%만 과세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00만 원이니까 360만 원만 과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비를 64% 정도 빼주다 보니까 세금이 굉장히 낮아지더라. 2,400만 원이 안 되면. 근데 여기서 이제 참고로 우리가 이제 배달도 많이 하고요. 어플을 통해서 배달 라이더들도 많이 하고 택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조금 프리랜서 중에서도 어려운 프리랜서라고 봐가지고 기준 금액을 3,600으로 작년에 올려줬어요. 그래서 뭐 배달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얼마 기준으로 해라? 3,600 기준으로 해라. 이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조금 바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요. 요즘에 이제 연말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들이 이익이 너무 많으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인건비 처리를 통해서 당기순이익을 낮추고 그런 다음에 법인세나 소득세를 줄이려고 하는 게 연말에 다 가결산이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세금 줄이는 컨설팅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때 당기순이익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건비 처리예요. 그러면 내가 3.3 프리랜서로 해가지고 A라고 하는 사람한테 한꺼번에 인건비 처리를 할 때 얼마 하는 거예요?
기본 일반 프리랜서에 해당이 되면 2,400을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라이더 같은 이런 힘든 그런 프리랜서다 그러면 얼마를 넘기면 안 돼요? 3,600을 넘기면 안 된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2,300 내지는 한 3,500 정도로 처리를 하시게 되면 그 사람도 우리가 원천세 낸 거 다 5월 달에 돌려받고 우리는 비용 처리도 인정을 받아서 절세도 되고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액 하나 기억하시죠? 일반적으로 얼마다? 2,400 미만인자를 얘기하는 2,400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상인자는 기준경비율로 가는 거니까 2,400만 원이 안 되게 한 2,300 정도만 인건비 처리를 하자. 이게 좀 알고 계시고요. 또 하나 좀 말씀드릴 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 법인에서 연말 인건비 처리를 하자고 해서 한 1,000만 원을 인건비 처리하기로 한 거예요. 1,000만 원을 인건비 처리를 하게 되게 되면 한 36%는 과세가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우리가 인건비 처리한 그 A라고 하는 사람은 1,000만 원을 받았지만 64% 빠지고 360만 원이 소득 금액으로 잡힙니다. 그러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그 사람 기본적으로 5월 달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건보료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는 것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1년에 1,200만 원이 안 되면요. 처리한 게 2,400이 아니라 1,200만 원이 안 되게끔 처리를 하면 소득 금액이 50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 자격에서도 안 빠지고 다만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배우자 공제나 자녀 같은 부양가족에 해당이 되면 한 명당 150만 원 소득 공제를 받는데 그것만 좀 제재가 있다. 그것만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무 문제도 안 일으키고 싶다. 그러면 1,200만 원 밑으로 신고하세요. 근데 뭐 조금 사대보험이나 이런 거 나오더라도 절세 효과가 더 크다. 그러면 2,400 밑으로 하시고요. 조금 어려운 프리랜서다. 3,600 밑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600이 넘어간다. 그러면 절세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대보험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소득세 환급액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금액적인 거 알려드리려고 여기 프리랜서 이제 주제를 준비했고요. 두 번째 이제 성실 대상 사업자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 신고 대상자도 조금 전에 봤던 그 업종 분류표 있죠. 세 가지로 나뉘어요. 똑같아요. 성실 신고 대상자에 해당이 되려면 맨 밑에 거부터 서비스업들, 컨설팅이나 서비스업은 5억 원이 넘어가면 성실입니다. 그 다음에 제조나 음식점이나 이런 운수나 정보통신업의 경우에는 7억 5천이 넘어가면 성실이고요. 그 다음에 도소매의 경우에는 15억 기준이에요. 5억에서 7억 5천, 7억 5천의 2배에서 15억. 이렇게 업종별로 이건 매출액 기준입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이 금액이 넘어간다. 그러면 성실. 이 금액이 안 되면요. 이 금액이 안 되면 복식부기 의무자. 이 금액이 넘어가면 성실신고 대상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금액들은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간단한 세무 상담을 하더라도 이 금액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건 지금 이 성실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올해 기준이고요. 당해년도 기준이고 이 전 페이지에서 프리랜서를 기준경비율 대상자냐 단순경비율 대상자냐를 따질 때의 수익 금액은 올해 수익 금액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직전 연도 가지고 따집니다. 요거는 좀 참고 삼아 좀 알아두세요. 직전 연도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올해 단순 경비율이냐 기준 경비율이냐로 나뉘게 된다. 근데 성실신고 대상자인 경우에는 요 당해년도 기준으로 따진다. 실제 이제 상담 사례인데요. 어떤 분이 이런 거래요. 만약에 맨 밑에 있는 서비스업이에요. 맨 밑에 있는 서비스업이면 5억이 넘어가면 성실이라고 하니까 공동명의를 한 거예요. 두 사람. 공동명의를 해가지고 매출액이 6억이 찍혔어요. 공동명의니까 매출액이 6억이니까 3억, 3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공동명의라서 반반 쪼개지고 6억이지만 3억, 3억 매출액이 잡히니까 이런 경우에는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다? 아니다? 공동이니까? 아니다. 라고 상담을 해준 거예요. 어떤 세무사님이. 아닙니다. 공동사업자는요. 쪼개기 전 금액으로 따져요. 그래서 5억이 넘죠? 6억이니까 5억이 넘죠? 5억이 넘으니까 6억이니까 성실입니다. 그런데 공동사업자니까 둘 다 성실이에요. 둘 다 성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공동명의를 한 이유가 세금을 어떻게 한번 줄여볼 거냐라고 하는 목적에서 공동명의를 한 건데
이거 뭐 오히려 혹될려다가 붙인 거죠. 둘 다 성실이 돼가지고 성실신고 수수료도 이중으로 나가고, 그죠? 그리고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이 돼가지고 세무조사나 이런 위험성도 높아지고, 그래서 단독으로 그냥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꼭 이 금액 자체, 절대적인 금액 자체만 있으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거를 공동명의로 된다고 해가지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에는 카드 매출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매출액을 또 마음대로 뭐 줄이거나 할 수도 없는 상태이기는 해요. 그래도 이 금액은 좀 알고 있으셔야 된다. 연말이기 때문에요. 한 9월이나 10월까지 매출액이 한 80% 가까이 올라왔다. 한 4억 정도 됐다. 그러면 성실 가능성이 있거든요. 올해가 가기 전에 절세 플랜을 세워가지고 경비 준비할 수 있는 거는 꼭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 수익 금액까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느냐를 많이 물어보세요.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 이거 세금 막 폭탄 맞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세금이 아무래도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매출액도 크기도 하고요. 우리가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하면 세무사가 거의 FM으로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세금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럼 혜택은 없는 거냐? 아니에요. 혜택이 있어요.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이 돼서 괴로워하고 있다. 이 혜택을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의료비 세액공제예요. 의료비 낸 거. 우리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가 아닌 다음에는 사업자는 의료비 낸 거 공제 안 되거든요. 복리후생비로 뭐 직원 의료비 정도나 돼야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의료비는 공제 못 받아요. 근데 성실신고 대상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하고요. 교육비 세액공제도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대표님들이 본인은 대학원도 되거든요. 본인은 대학원도 한도 없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기 전까지는 열심히 일하시고, 성실신고 대상자 매출액 찍었다? 그럼 대학원 가면 됩니다. 대학원 가면 그 등록금의 15%를 깎아줘요. 15%면 꽤 됩니다. 1,000만 원에 15%면 15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의료비도 혜택이 있지만 교육비도 혜택이 있더라. 그래서 자녀들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자녀들이 이미 대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컸으면 대학원밖에는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 게 없는데, 대학원은 나만 됩니다. 배우자 대학원이나 자녀 대학원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안 되니까 그거는 참고삼아 알아주세요. 교육비 세액공제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 받을 수 있는데, 대학원이 주로 받을 수 있는 공제 대상일 거고, 그거는 누구만 된다, 나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이 되면 혜택 볼 수 있는 게 월세 세액공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월세를 살면 그 중에 세액공제 15%나 17% 해가지고 세액공제를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성실신고 대상자잖아요. 그러면 전세보다는 무조건 월세 사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집, 물론 마음 편하게 내가 들어가서 살아도 되지만 월세 세액공제 1년 월세의 1,000만 원을 한도로 되는데, 1,000만 원에 15%면 150만 원이에요. 1년에 월세 1,000만 원이 되려면 한 달에 80만 원씩 12달 하면 960이니까 돈 1,000만 원 되잖아요. 거기에 15%. 그럼 150이고요. 월세가 80인데 150 세액공제 해주는 거니까 거의 2달치 월세는 내주는 개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이 되면 아픈 것도 세액공제 되고요. 대학원, 본인의 대학원이랑 전세 살지 말고 뭘 살자? 월세 살자. 그러면 세금적인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개인 사무실을 하고 있고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근데 이제 매출액이 성실신고 대상자가 훨씬 넘어요. 이런 경우인데 저는 집도 있거든요. 저는 월세 삽니다. 왜냐하면 2달치 정도 월세는 깎아줄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바깥에서 성실신고 대상자여서 막 세금 때문에 괴로워한다. 그래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면서 조금 위안받을 수 있게끔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프리랜서하고요, 성실신고 대상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것들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오늘 수업을 바탕으로 공부 잘 하셔가지고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중소기업 경영연구소 연락 주시면 제가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